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엔캠 종목 함께 또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까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엔캠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주주는 아니지만 우리 주주분들에게 좀 정보 전달과 그리고 엔캠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전문가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뭐 저로 인해 주가 상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엔캠이 올라옴으로써 제 영상을 보시고 기뻐하실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니까 저 또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엔캠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엔캠이 글로벌 4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글로벌 3위다 알고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를 제가 봤어요, 댓글을. 자, 일단은 제가 글로벌 3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글로벌 4위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당시 데이터가 22년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4위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이거 글로벌 3위 같은 경우는 이 캐파 생산 능력을 따지고 보면은 현재 엔캠이 3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뭐 엔캠 이 담당자 분께서 3위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3위가 맞겠죠. 엔캠 담당자분이 3위라고 하는데 그럼 3위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좀 정정을 해서 제가 3위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엔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엔캠이 뭐 4위든 3위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4위랑 3위랑은 그렇게 이 비중 차이가 크지가 않은 상태였거든요. 자, 3위가 이 거타이였죠. 이 쿼타이였는데 1위는 이 틴츠가 압도적인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40%를 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틴치를 좀 잡는 것은 조금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간에는 잡는 거는 좀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나중에는 모르죠. 이 엔킴이 정말 꾸준히 성장을 해서 이 점유율들을 다 씹어 먹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1위까지도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기업이기도 하고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현재까지의 이 엔캠의 성장 속도와 이 더블10을 달성을 하고 앞으로 이 310을 달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엔캠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튼 2위인 캡캠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캡캠이 13점 몇 퍼센트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뒤에 소수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거타이가 9%인가 아마 그러고, 엔캠이 22년도 기준에 7% 정도였었는데 엔캠이 이제 거타이를 잡았다라고 하니까 13% 이상이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10%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 캡캠과의 갭 차이가, 비중 점유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아봐야 3% 정도인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다? 이 엔캠이 FEOC 관련해서 이슈를 통해서 이 북미 진출을 통해서 점유율을 장악해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깟 3%, 이 3%못 잡겠습니까? 2위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엔캠이 과연 글로벌 2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 주주분들과 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엔캠 차트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보면은 전고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도 이 4월 초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 사실 이때도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 엔캠은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힘있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끼 있는 종목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주가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대금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물량들을 좀 압도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좀 더 터져줘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거래대금은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처럼 이게 얼마죠? 지금 2조 6천억 정도 터지는 거를 좀 살펴보면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터져줘야지 이 확실한 추세가 이어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현재 저항대 구간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언제 저항을 맞고
주가가 떨어져도 조정을 받더라도 이상하지가 않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힘있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져줘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이게 이 엔캡만을 봐서는 안 돼요. 단기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엔캡만은 봐서는 안 됩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바로 시장이에요. 시장 흐름이죠. 어떤 시장 흐름을 좀 봐야 하느냐, 바로 이 CPI입니다. CPI가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 CPI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언제 진행이 될지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현 시점에서. 하지만 미증시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고, 이 CPI를 앞두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이 CPI로 인해서 주가 조정을 내려왔을 때 큰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현재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뭐 정확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CPI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CPI가 발표가 됐을 때 그만큼 국내 증시도 목요일 이전까지 변동성이 보일 수 있고, 이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자리를 지켜주면 가장 좋은 베스트 구간이 바로 8만원 구간이에요. 자, 8만원 구간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N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8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8만원 구간 여러분들 꼭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로는 95,000원 구간이죠. 사실 9만원대 정고점을 꾸준히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21선을 좀 지지 구간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추세적으로 단기적인 추세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외국인 자금도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에서는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엔캠은 제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 대기업 네, 이 컨텐츠인 메이데이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애정을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튼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 11월 달부터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면은, 자, 미래에셋이 좀 압도적으로 물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인데 이거를 보면은 딱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뭐냐? 바로 개인들이 주가를 현재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로 끌어올리고 있다? 바로 FEOC 관련해서 수혜주다 라는 것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셋과 이 키움증권에서 대략 18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증권이 오늘 좀 매수 물량을 많이 넣었어요. 지금 오늘 대략 5%, 약 5% 정도 안 되게끔 상승을 했는데 4.98% 상승을 했는데, 이 하나증권에서 대략 한 5만 주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매수 물량이 유의미하게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오늘 대략 5만 주 정도 매수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매매 물량으로는 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물량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NH투자증권도 4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만 주 정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보 같은 경우도 10만 주, 삼성 쪽도 10만 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 여러분들 메모를 좀 해두시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이 주가도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하방 압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엔캠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더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과 엔캠의 이제 앞으로 북미 진출로 인해서 2위를 탈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엔캠 수급적인 부분과 새로운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